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분식입니다. 오늘은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데이터는 실제 실무에 발생하는 데이터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공공 데이터나 마케팅, CRM 쪽의 데이터들은 문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짜를 처리할 때 어떤 부서에서는 날짜를 2018년도 2월 1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타 부서의 데이터를 쓰려고 다른 부서의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그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2019-01-02 이렇게 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으면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 문자들을 우리가 수정해서 다뤄줘야 되겠지요. 그럴 때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 문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좀 복습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자면요. 먼저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을 쓸 때 마크다운이라고 했었죠. 주석을 달 때는 이 코드 모드에서 ESC 키를 누른 다음에 M 키를 누르면은 마크다운 모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할 내용들을 먼저 좀 적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스트링, 문자나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다루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문자나 단어 또는 특수기호로 이루어진 문자들의 집합을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문자열을 따옴표나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이 문자열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여기 이제 따옴표를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 이 안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Shift 엔터 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를 따옴표 안에 써주게 돼요. 얘가 이제 문자로 취급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파이썬에서 처리를 합니다. 쌍따옴표도 한번 써볼까요? 쌍따옴표 써서 파이썬 데이터 분석 입력하고 Shift 엔터 키를 누르면은 파이썬 데이터 분석이라는 글자가 하나의 문자열로 처리돼서 파이썬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의 길이가 길거나 여러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을 쓸 때는 이 따옴표나 쌍따옴표를 3개 이상 써주시면은 뒤에 이렇게 자동으로 쌍따옴표나 따옴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가 쓰고 싶은 문자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식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핑을 하면은 출력되는 결과가 WN 원 표시의 특수기호와 함께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기호는 엔터 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엔터 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엔터 키가 입력되었다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은 우리가 이렇게 따옴표나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문자열을 우리가 어떤 특정 변수로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안녕하세요 라고 쓰고요. B는 분식이입니다 이렇게 써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는 A라는 변수 안에 선언이 된 거고요. 분식이입니다 라는 문자열은 B라는 변수에 선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A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안녕하세요라는 글씨가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b라는 변수를 확인해 보면은 분식이입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볼 때 타입이라는 함수를 썼었죠. 이 타입이라는 함수 안에 a를 입력하면은 이 타입은 스트링의 타입이다, str 타입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할 때 똑같이 equal 표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써주고 그 문자열에 해당하는 변수를 왼쪽 편에 equal 등호 표시 왼쪽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이런 식으로 선언이 가능하고요. 문자열끼리, 즉 문자열 타입이 같은 데이터끼리는 사칙 연산 중에 몇 가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요, a라는 변수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와 b라는 변수에 분식이입니다 라는 글자가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끼리 덧셈을 해주게 되면은 그 특정 문자열이 쭉 이어서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은 a라는 변수에다가 우리 스타 기호, 키보드에 8 숫자의 특수 기호를 사용하면요, 숫자 8키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면은 이 스타 표시가 나오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곱하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 표시를 한 다음에 2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Shift 엔터 키 실행을 해주시면은 A 안에 들어가 있는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이 2번 출력되게 됩니다. 즉 특정 문자열 뒤에 어떤 특정 정수를 곱해주게 되면은 그 수만큼 문자열이 중복돼서 출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열도 덧셈이나 곱셈 같은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또 문자열을 다루다 보면은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이 len이라는 함수입니다. length의 약자인 이 len이라는 함수는 특정 문자열의 단어의 개수를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len이라는 함수 안에 a라는 변수를 입력해서 실행을 하면은 a, 즉 a에 안녕하세요라는 이 5개의 글자가 있다라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b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len이라는 함수 안에, 이 함수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이 len이라는 어떤 의미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함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 b를 입력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요, 7글자, 즉 분식이입니다 라는 7글자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은 분식이입니다, 6글자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중간에 있는 띄어쓰기 스페이스 표시도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en이라는 함수 앞으로 저희가 자주 사용할 건데요,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의 길이를 세거나 또는 데이터의 개수를 셀 때도 저 len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같이 해볼 거는 인덱싱이라는 기능과 슬라이싱이라는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싱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내가 특정 문자열 안에 있는 특정 위치의 단어나 문자를 찾아오는 것, 색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떤 특정
문자를 찾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제가 str1이라는 변수에다가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분식이입니다. 라는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글자를 그냥 확인하려면은 여기 안에 제가 선언한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분식이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저희가 위에서 썼던 함수 활용해서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str1의 글자의 개수를 알고 싶다 하면은 21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라고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덱싱이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 str1 변수 안에 있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글자를 한번 찾고 싶다, 그 글자가 뭔지 알고 싶다라고 쓸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를 알고 싶을 때 이 인덱싱을 사용해 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면요, 제가 지금 쓴 것처럼 str1에 대괄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안에 내가 찾고 싶은 위치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str1이라는 변수 안에 0번째 위치, 즉 아니라는 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특정 위치에 어떤 문자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이 인덱싱 기능을 써주시면 됩니다. 인덱싱 기능을 쓸 때는 제가 지금 쓴 것과 같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이 대괄호 안에 어떤 위치에 있는 문자를 찾아올 건지를 써주시면 돼요. 총 21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변수니까 21개 글자 내에서 내가 찾고 싶은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10번째에 있는 글자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석이라는 글자, 10번째에 석이라는 글자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어떤 데이터의 숫자를 0번째부터 순서를 부여합니다. 즉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분식입니다 라고 이루어진 이 문자열의 첫 번째는, 즉 파이썬에서는 0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16번째 코드를 썼듯이 str1의 가장 첫 번째, 즉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0번째 데이터는 아니라는 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열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덱싱이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앞에서부터 글자를 세서 특정 위치의 문자를 가져왔는데 뒤에서부터 글자를 세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길이가 이렇게 길 때, 어떤 특정 문자열의 길이가 길 때 내가 맨 뒤에서 첫 번째 글자를 한번 가져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쓰는 것처럼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서 첫 번째 이렇게 쓰면은 이 str1의 맨 뒤에서 첫 번째에 있는 닷이라는 특수기호를 불러와서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내가 특정 문자열을 가져올 때, 찾아볼 때는 마이너스 기호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뒤에서부터 위치를 셀 때는 마이너스 0번째가 아니라요, 1번째, 마이너스 1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위치를 찾을 때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센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서부터 위치를 파악할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니가 3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글자, 문자의 위치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덱싱 해온 글자들을 이용해서 내가 또 글자를 이어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번째 있는 글자랑 3번째 있는 글자를 찾아와서 서로 더해라 이렇게 하면은 안새, 여기 지금 보시면은 0번째 안,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새라는 글자만 가져와서 붙여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지금은 제가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만 가져왔는데 내가 만약에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문자를 한번 가져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중간에 더블닷 기호를 이용해서 0번째부터 5번째 전까지 글자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은 그 범위에 있는 문자열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str1에 0번째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전까지 여기 이 더블닷 기호를 쓰게 되면은 0번째부터 5번째 이전 수까지의 문자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이썬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뒤에서부터 내가 문자를 가져올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뒤에서 5번째 글자부터 맨 뒤에 첫 번째 글자까지 출력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첫 번째, 마이너스 두 번째, 마이너스 세 번째, 마이너스 네 번째, 5번째 전까지인 마이너스 네 번째부터 마이너스 첫 번째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 범위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슬라이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를 자른다 라는 의미가 있죠. 이번에는 이렇게 더블닷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닷 기호만 이 대괄호 안에 써주게 되면은요, 스트링 str1에 있는 str1 변수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숫자를 지정하지 않고 더블닷 기호를 써주게 되면은 모든 글자를 이렇게 쭉 불러온다. 그리고 이걸 응용하면요, 맨 앞에서부터 5번째 전까지 글자를 추출해와라.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특정 숫자를 안 붙여주게 되면요, 맨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이렇게 글자를 가져와라 라고 써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뒤에 숫자를 안 붙여주면은 8번째부터 맨 뒤에 있는 글자까지 다 슬라이싱을 해와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8번째 글자부터 맨 끝에 있는 글자까지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싱 해온 데이터 있죠. 슬라이싱 해온 이 데이터를 역시 하나의 새로운 변수로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tr1에 0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글자를 가져와서 str2라는 새로운 변수로 선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str1이라는 변수에 첫 번째부터 5번째 글자까지 가져와서 str2로 선언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를 찾거나 아니면 특정 범위에 속해 있는 문자를 특정 변수로부터 추출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알아볼 거는요, 이 문자열을 처리할 때 자주 쓰이는 파이썬 함수들을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count 함수랑 find 함수 그리고 index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str3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python big data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tr3 뒤에다가 이렇게 온점으로 닷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count라는 함수를 쓰고 소괄호를 써주신 다음에 여기에 내가 a라는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요, 2라는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count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특정 문자열 안에 있는 특정 알파벳이나 단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출력을 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tr3라는 변수에 a라는 문자가 2개 들어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문자열 내에 어떤 특정 문자의 개수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이 count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find라는 함수인데요. 이 find라는 함수는 내가 특정 문자의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b라는 글자를 find라는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요, 7번째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이 스트링 3에 있는 문자열 python big data라는 문자열 안에 7번째 위치에 b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저희가 아까 위에서 배웠던 인덱싱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링 3에 str3에 7번째 위치에 글자가 뭐냐? b라는 글자다. 그래서 거꾸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글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글자를 어떤 위치에 있는지 찾아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find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랑 이제 똑같은 기능으로 쓰이는 함수가 index라는 함수입니다. str3에 index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번에는 d라는 글자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1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얘도 역시 11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보면은 어떤 문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아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unt, find, index라는 기능의 함수들을 알아봤고요. 몇 가지 함수를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함수는 join이라는 함수와 upper라는 함수와 low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oin이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요, 내가 특정 문자열 안에 특정 기호를 새로 입력하고 싶을 때 join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느낌표라는 기호를 jo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 사이사이에다가 저 글자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안녕하세요의 이 글자 사이사이에 이 느낌표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문자를 합성해 줄 때 사용하는 게 join이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upper랑 lower라는 함수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어떤 데이터가 대문자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문자의 대소문자를 바꿔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str4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분식이라고 쓰고 분식에 분식 이렇게 써주고 어떻게 함수를 쓰냐면요, str4에 upper 써주고 소괄호를 써주게 되면은 이 분식이라는 문자열의 소문자들이 다 대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upper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꾸로 내가 모든 글자를 소문자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lower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str4에 b라는 글자가 대문자죠. 그 글자만 소문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소문자를 바꿀 때는 upper라는 함수나 lower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 함수를 쓴 결과들을 새로운 변수로 선언해 주실 수 있어요. str5에다가 내가 string4에 어떤 영어 문자의 모든 글자를 소문자로 바꿔서 새로 str5로 선언을 하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str5를 확인해 보면은 b라는 글자가 소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join upper lower라는 함수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 분석가들이 분석을 할 때 문자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함수 두 개를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replace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 함수가 split이라는 함수입니다. replace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특정 글자를 다른 글자로 대처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str6라는 어떤 변수 안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파이썬 데이터 분석. 그래서 str이라는 문자열 안에 파이썬 데이터 분석 이 세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파이썬을 내가 한글로 한번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요, str6에다가 replace라는 함수를 써주시고 여기에 내가 바꾸고 싶은 문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파이썬이라는 글자를 이 뒤에다가 콤마를 찍어주시고 내가 이 파이썬이라는 문자를 한글로 파이썬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쓰면요, 여기 str6라는 변수 안에 파이썬이라는 영어 문자가 한글 파이썬으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꿀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replace라는 함수는 분석가들이 실제로 어떤 문자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라벨링 처리, 간단한 라벨링 처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함수는 split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분식이 데이터 분석가 파이썬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이 슬래시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다 나눠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잘라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split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split이라는 함수를 써주고 내가 어떤 글자를 기준으로 나눌 건지 그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요, 이 슬래시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나눠서 잘라서 따로따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 결과는 리스트라는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출력이 되고요. 이 리스트 데이터 타입의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플릿 함수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강의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2019-08-02 이런 식의 날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저 하이픈 기준으로, 하이픈 특수기호 기준으로 나눠주고 싶다,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날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실무에서는 어떤 시간 데이터를 년 단위, 월 단위, 일 단위로 쪼개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2019-09-01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은 이 데이터를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내가 하이픈이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저 데이터를 자르겠다 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앞에 있는 글자는 연도, 중간에 월, 맨 뒤에 일자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플릿이라는 함수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요,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특히 CRM이나 어떤 사회과학 데이터에서 문자열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날짜 데이터만 쭉 입력을 했지만 뒤에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4일 마케팅 부서, 2020년 3월 5일 회계 부서, 이런 식으로 날짜랑 어떤 부서나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데이터를 나눠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플릿 함수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트링이라는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들고 다니게 되는데, 파이썬에서 그 데이터를 들고 다니는 여러 형태인 자료 구조, 뭐 리스트, 투플, 딕셔너리, 셋, 이런 형태의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